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오늘은 기출지문집 특강 12강 토지거래 허가제하고 포상금 제도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거래 허가제 1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는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시도의사는 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을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이 아니라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겠죠.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 해제 축소, 확대하려는 경우에 중앙 또는 지방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원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동그라미. 재지정은 의견 청취 이렇게 되겠죠. 허가구역이 지정해제 축소의 경우에 5일 이상 공고하고 5일 이상 공고하는 게 아니라 7일 이상 공고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X. 허가구역의 지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정이 공고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X. 이 허가구역의 지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할 수 없는 거죠. 국토부 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7년의 기간을 정하여 X가 되겠죠. 5년 이내에서 이렇게 됩니다.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을 넘는 기간으로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X. 5년 이내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원의 심의를 거쳐 인접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 인접 시도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X가 됩니다.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시도의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허가구역을 지정한 시도의사는 지체 없이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수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시도의사가 통지하는 게 아니라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했으면 위에 있는 국토부 장관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에 통보하고 시군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X. 허가구역이 지정은 허가구역이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3일이 아니라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의 경우 6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가 면제된다. X가 되겠죠. 주거지역인 경우는 이번에 개정이 돼서 6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하지 않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안에 180제곱미터 면적의 토지거래 계약에 관해서는 허가가 필요 없다. 동그라미가 되겠죠. 예, 동그라미가 되는데 이게 이제 그 개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예전에는 그 1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됐는데 지금은 개정이 돼서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초과인 경우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개정이 돼 갖고 180제곱미터면은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 동그라미로 그 정답을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의 공고에는 허가구역에 대한 축척 5만 분의 1 또는 2만 5천 분의 1의 지형도가 포함되어야 한다. 동그라미.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의사가 허가구역의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허가구역의 지정은 그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X. 3일 후가 아니라 5일 후가 되는 거죠.
그 전에는 5일 후 이렇게 해서 이제 맞는 지문이 나왔다가 32회 시험에서는 3일 후 이렇게 해서 틀린 지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의 토지 이용을 위한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후 2년 내에 나머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계약 체결을 하는 경우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간주한다. X. 2년이 아니라 1년이 되겠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이게 2천만 원이 되죠. 근데 여기서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 이렇게 됩니다. 벌금 액수만 차이가 있으니까는 혼동하지 않게끔 잘 구별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매매의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거래를 중개한 개업공예시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X. 토지거래 허가제에서는 개공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가 된다고 했죠. 어디에서도 개공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여기서도 개공사가 등장하면 무조건 X가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이전 또는 설정하려는 권리의 종류를 기재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이용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서에는 토지 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에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지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이다. 동그라미. 거주용 주택용지니까 실수요성이니까 2년이 됩니다.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동그라미. 허가구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하면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지 이용 의무 기간은 2년이다. 동그라미. 농업인이 농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는 실수요성입니다. 그래서 2년이 되는 거죠.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토지 취득일로부터 10년간 X가 되겠죠. 10년이 아니라 5년입니다.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허가받기 전에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무효이다. 동그라미. 거래 당사 한쪽 또는 양쪽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인 경우 토지거래 계약은 사전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국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른 국유재산의 취득 처분은 사후 통보하면 협의한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증 발급, 불허가 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 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는 해당 기간이 만료한 날, 해당 기간이 만료한 날이 아니라 해당 기간이 만료한 다음 날이 되는 거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맞는 겁니다. 만료한 날이라고 했으니까 X.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증을 발급받은 경우 부동산 등의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을 때는 다른 거는 다 안 해도 되는 거죠. 농취증 받은 것으로 보고 검인도 받은 것으로 보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한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런데 뭐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부동산 거래 신고만은 별도로 해야 된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받은 것으로 본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후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불허가 처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 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군구청장에 해당 토지에 관한 권리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동그라미. 매수 청구 시 매수자로 지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해야 한다. X. 감정가격이 아니라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토지 소유자가 선매협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X입니다. 선매협의에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X. 선매협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 신청이 있는 공익사업용 토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아니한 토지이다. 동그라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토지의 매수를 원하면 이들 중에서 매수할 자를 지정하여 협의 매수하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선매협의 대상은 소유권이며 매수 청구 대상은 소유권 지상권이다. 동그라미. 선매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선매 협의를 끝내야 한다. 동그라미. 1개월 맞습니다.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하며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 협의 조서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선매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X가 되겠죠. 공시지가가 아니라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허가신청서에 기재된 가격으로 할 수 있다. X. 공시지가를 감정가격으로 둘 다 바꿔야지만 맞는 지문이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이용 의무를 이행하도록 문서로 명할 수 있다. 동그라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 임대는 5%가 되는 거죠.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 X. 5%가 되는 겁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해당 토지를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행명령을 했음에도 정해진 기간에 이행되지 않은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7, 임대니까 100분의 7, 7% 맞는 겁니다.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이행명령은 구두 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야 한다. X가 되겠죠. 이 구두가 들어가서 X입니다. 문서로 A 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초의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방치는 10%가 되는 거죠.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군구청장은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X가 되겠죠. 과태료 처분 세율은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X.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 제도를 두고 있는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시군구청장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60일이 아니라 30일이 되는 거죠.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의신청만 30일이 되는 겁니다. X.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며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징수할 수 없다. X.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번씩입니다.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X. 2번씩이 틀린 겁니다. 시군구청장은 최초에 이행명령이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1번씩 해당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동그라미.
군수는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요거를 기준하는 게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이행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X. 여기가 틀린 겁니다. 최초의 의무 이행 위반이 있었던 날, 이게 아니라 최초의 이행명령이 있었던 날, 이렇게 됩니다.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는 경우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이를 징수해야 한다. 동그라미.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서는 안 된다. X. 징수해야 되는 거죠. 시군구청장은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라도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한다. 동그라미.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X가 되겠죠. 국토부 장관에게 하는 게 아니라 시군구청장에게 하는 거고 고지받은 날부터 14일이 아니라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겁니다. 이용 의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없다. 동그라미. 시장은 토지의 이용 의무기간이 지난 후에도 이행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X.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는 투기의뢰가 있다 없다? 없다.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투기의뢰가 없으니까 허가구역 내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는 2년 이하의 지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이제 포상금 제도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포상금 지급에 드는 비용은 국고로 충당한다. X. 시군구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국고로 충당한다니까 X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해당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라도 신고 포상금은 지급해야 한다. X.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익명으로 고발하여 고발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 포상금은 국고로 환수한다. X.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를 수사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수사기관에 한 건 고발한 경우 1,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 받을 수 있다. X가 되겠죠. 두 군데가 틀렸는데 위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등의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은 자, 거래 가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는 이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는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1,5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X죠. 포상금 최대 금액은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군데가 다 틀린 겁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의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관청 또는 허관청으로부터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하던 신고인은 포상금을 받으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동그라미. 부동산 매매 계획에 관하여 개업공예세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이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획에 관하여 개업공예세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니까 500만 원이 과태료 처분 사유는 전부 다 포상금 지급 대상에 드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에 해당된다. X.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는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동그라미. 부동산 매매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이게 조장하는 행위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사유니까 포상금 지급 대상에 되는 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X.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거래 허가제와 포상금 제도를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중개 실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